시장의 하락세를 보일 때는 테마주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테마별 순환매, 테마 내 순환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요. 테마별 순환매라는 것은 정치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돌아가면서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여러 정치 인맥에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마주를 매매하다 보면 테마별 순환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 때 종목을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인맥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간단하게만 추려도 10종목 이상이 되거든요. 10종목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가? 같이 상승을 했고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상승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고민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바로 찾아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 도저히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주를 찾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관련돼 있는 종목을 먼저 선점해서 하거나 물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대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장세에 따라서 거래 대금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률에 따라서 대장주를 찾기도 하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을 대장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대장주로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살표가 상한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 상한가 표시하는 수식은 헌터 주식 카페에 들어가시면 수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간 종목이 대장주가 맞습니다. 대장주를 매매하기에는 또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맥 관련주들은 좀 미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맥으로 부각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가상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르고 또 매수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하고 매수에 매수를 부르는 이런 효과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트의 패턴과 정형화된 패턴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1등주, 2등주를 찾고 다음날 10종목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오리엔탈 전공이 좋은지 디젠스라는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이스타코라는 종목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신건설이라는 종목도 상승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비교적 조정을 잘 받았고요. TA라는 종목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잘 받아놨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일성건설이라는 종목도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CS라는 종목도 조정을 잘 받았고요. 패턴이 다 비슷합니다. 같은 테마로 상승을 했고 같은 시기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패턴을 보면 다 비슷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오리엔탈 전공은 장중 기준에서 상한가를 터치로 2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장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수들은 오늘 여기서 다 매매를 했을 겁니다. 대장주는 좀 강하게 흐름이 나왔고요. 디젠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디젠스는 오히려 강하게 9시 50분부터 상승이 나왔고요. 오리엔탈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스타코라는 종목은 눌림목에서 조정은 잘 받았지만 크게 상승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기준으로 하면 한 20% 정도는 상승이 나왔고요. 동신건설도 상승은 나왔지만 한 14% 정도 장중 기준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이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상승은 나왔지만 장중 기준은 한 1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어떤 종목은 상승률이 틀리잖아요. 테마주는 1, 2, 3등 안에서 매매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는 알겠다. 2등주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디젠스가 2등주라는 걸 차트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1등주를 기준으로 잡고 1등주의 패턴을 보면서 2등주, 3등주, 4등주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테마주를 대장주를 찾는 방법은 저점 대비 상승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상한가를 많이 간 종목이 대장주가 맞고 거래대금이 많이 쏠린 종목이 대장주가 맞습니다. 조정을 줄 때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많이 하지만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1선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고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젠스 역시도 가격 조정이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죠. 오리엔트 바이오도 11선에서 잠깐 일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11선에서 지지받고 오늘 또 상한가로 나왔고요. 이스타코라는 종목은 이미 11선을 이탈하고 21선 언저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동신건설도 11선을 이탈을 하고 21선 언저리까지 내려왔죠. 에이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선을 이전에 이탈을 했고 21선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11선을 이탈한 지가 오래됐고요. CS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언저리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일 강하게 상승할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까? 11선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을 찾는 게 맞는 거죠. 가격 조정이 덜 받은 종목을 강하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간단하고 가격 조정이 적게 받은 종목이 제가 대장주라고 누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차피 테마주는 차트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장주가 11선에서 조정을 받고 이런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1선에서 같이 조정을 받아주는 종목이 같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먼저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조금 약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테마주라는 거는 허상이기 때문에 팩트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뭔가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 산업이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인맥에 관련돼 있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갈지 어떤 관련돼 있는 종목이 10종목이 넘고 20종목이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갈 종목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 저마다의 방법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형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점 대비 강한 상승을 보이고 거래대금이 많이 쏠린 종목이 대장주고 눌림을 조정을 줄 때 가격 조정을 적게 받은 종목이 그 테마에 수급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많이 하락한 종목이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실전에서는 가격 조정을 많이 준 종목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틀린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승 주고 난 이후에 5일선을 이탈하고 11선을 이탈하고 21선까지 언저리까지 내려온 종목이 있었지만 대장주는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1선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이 대장주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론이긴 하나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다? 오리엔트 전공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11선에서 지지가 많았고 디젠스가 11선에서 지켜주면서 상한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이 11선 지켜주다가 전일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스타코라는 종목은 11선을 4거래일 전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동신건설도 마찬가지고 11선을 4거래일 전에 이탈이 나왔다. 21선은 언저리게 내려왔다는 부분. 이 순서대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가격 조정을 덜 받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상승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가격 조정이 덜 받은 종목이 강하다. 매도세가 적게 나왔다는 거고 가격 조정을 덜 받은 종목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테마 내에서도 1등주, 2등주, 3등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방법은 가격 조정을 덜 받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있고 단타 매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장세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흔들리고요. 코스닥이 2.3%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도 장중은 2,400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중형주,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인수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 그중에서 많은 정치 인맥주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보다는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덜 받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상승 폭이 좀 큰 종목, 연속적인 상한가를 간 종목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분차트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면은 1등주와 2등주, 3등주의 분차트의 흐름이 후발주보다는 강세 종목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하나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확률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팁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가지고 실전에서 종목 선정하실 때 적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